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큰 이슈죠. 환율,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 달러 환율을 보면서 솔직히 제법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래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농담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 이야기는 결국 정치 이야기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 이 영상은 절대 특정 정당이나 정권, 우파, 좌파 이런 거를 비판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 그냥 정말로 현재 택시 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가끔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달러가 없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정말로 상관이 많습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택시는 진짜 1등급으로 타격이 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달러가 오르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우리 생활 물가예요. 왜냐면 한국은 수입의 의존도가 너무 크거든요. 달러가 오르면 원자재, 에너지, 부품, 식재료 다 올라요. 근데 이게 택시한테는 더 치명적이에요. 첫 번째로 생활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데, 생활 물가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식비, 공산품, 그리고 생필품 전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러면 택시기사들의 생활비에도 압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곡물, 그러니까 쌀, 콩, 밀, 과일, 야채 할 거 없이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80% 가까이는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자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쌀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수입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 달러가 오른다면 우리 생활비에도 크게 타격이 오겠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을 만한 일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 택시의 유지비 상승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가 나오거든요. 달러가 오르면 기름값도 오르고, 우리 차에 수리하는 부품값도 오르고, 정비비 오르죠. 보험료도 상승하게 될 거고,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차값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유지비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폭등할 수도 있는 게 이 차량 유지비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은 하락하고 있대요. 근데 한국에서 실제로 기름값은 더 비싸졌어요. 그럼 기름을 파는 사람이 양아치라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은 늘어난 거거든요. 원유는 무조건 달러로 사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요 감소예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 사업이에요. 외식, 술자리, 모임, 데이트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택시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너무 많은 일들이에요. 바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 특수도 사실상 없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작년도 연말 특수가 좀 없긴 했는데 올해는 더 할 거다라고 또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택시기사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손님이 줄었으니까 수익은 내려가고, 차를 유지하는 비용은 더 들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쓰는 돈도 늘어나게 되니까 택시는 이 삼중고를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얘기를 들어가 보자면, 택시는 사실 자영업자라고 하기도 뭐하고 직장인이라고 하기도 좀 모호한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불경기 상황에는 양쪽에 안 좋은 것만 다 갖고 와서 타격을 받게 돼요. 먼저 직장인으로 보자면, 직장인은 결국에 회사에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걸 직장인이라고 하거든요. 직장인은 이 사회의 주류층이에요. 가장 많은 계열. 이렇게 달러가 오르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내년에는 당연히 최저임금이나 연봉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노조 같은 단체도 잘 돼 있어서 협상력도 제법 높은 편이고, 최저임금은 어떻게 됐든 매년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인력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서, 물가가 상승하면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봐도 물가가 오르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랐는데 남들은 다 올리지만 나는 안 올리고 손님을 더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경기가 좋아지면 또 가격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으로 가격을 계속 조정할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택시를 한번 보자고요. 택시는 요금 인상이 절대로 불가능한 구조예요. 요금은 한 5년에 한 번 올려주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사람들이 택시비가 엄청 비싸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금이 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이미 비싼데 뭘 더 그렇게 올리냐, 택시는 그렇게 친절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5년에 한 번쯤 오르는 요금이 결국에는 삶이 좋아진다라기보다도 그동안 안 좋았던 걸 좀 보전해준다, 이런 느낌이 강한 거거든요.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올려주는 느낌, 좀 이런 게 강해요. 택시 요금은. 이 얘기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한번 제대로 다뤄볼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 보고, 어쨌든 직장인은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임금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방어할 방법이 많고,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가격을 조율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택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뭔가 점점점 나빠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요금을 조정할 권한도 없고, 결국에 방법이라고 하면 일을 더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는 자영업, 운송업, 노동자 이 세 개의 포지션을 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이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일을 더 하면 되지 않아? 코를 더 많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택시는 이미 하루에 최소 10시간, 많게는 14시간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요새 주 52시간? 택시는 이런 거 생각을 못해요. 택시는 이제 나도 애를 좀 키워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생활비가 들어갈 게 많다, 이러신 분들은 주에 70시간은 기본이고요. 많게는 90시간 이상도 일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노동 강도를 더 올리라고? 아니요, 택시는 진작부터 이 노동 강도에 대해선 최상이에요.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비용을 따로 절감할 방법도 없고, 수요는 경기에 맞춰서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도 없다고 봐야 돼요.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이 노력을 해서 사실상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생활 물가가 상승하고 유지비가 폭등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택시 요금은 고정인데 노동력은 더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직장인처럼 임금 협상도 불가하고 내가 벌어오는 돈의 가치는 점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상승은 단순히 여행 경비가 뭐 5만원 오르고 한 달 생활비가 10만원 더 들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택시기사의 노동 가치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달러 상승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러 상승이 내년에 1,540원 이 정도를 예상하고, 이 상태면 1,600원도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공포감, 이게 뭔지 좀 공감이 되실까요? 이런 걸로 뭐 겁을 주고 택시는 때려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힘든 시기에 택시 업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택시 업계는 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보면 소수의 업종인데,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경제 뉴스를 보고 삘 받아서 즉흥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거든요. 내용이 좀 두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